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발변전소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변전소 기기기구 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죠. 울타리 담등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호장치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변전소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굉장히 큰 분량에 대해서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변전소 시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과전류 등에 의해서 발전소나 변전소에 과전류가 인입이 이제 들어온다 라고 이제 한다면 기기가 망가지겠죠. 그럼 망가지게 되면은 고장, 뭐 그냥 우리가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정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한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규정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는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차단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전소나 변전소를 기준으로 이제 할 때 이러한 차단장치, 요런 것들을 어떤 용량값 이상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계측기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뭐 요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발변전소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발전기라든가, 그럼 발전소가 될 거고요. 전동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감시를 하는 애들을 우리는 계측장치 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계측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릴레이 같은 거죠. 릴레이. 영어로는 릴레이, 한글로는 계측기, 아니면 이제 계전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두 가지로 이제 나눠야 돼요. 하나는 필요한 계측 장치가 있고요. 필요 없는 계측 장치가 있어요. 먼저 필요한 거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 측정해야겠죠? 전류 측정해야 되고요. 전력 측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필요한 계측 장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계측 장치로 나와요. 주로 발전소보다는 변전소 위주로 나와요. 뭐 크게는 상관은 없지만 일단 시험 문제상에서는 변전소가 좀 위주로 이제 나오고요. 필요 없는 계측 장치가 이제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주파수라든가 전력 품질, 아니면 가장 시험 문제 나오는 역률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용가에서 실제로 전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 보면 전기실 쪽에 보면은 역률계 있는데, 역률 계측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전소급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예요. 볼트 암페어. 수용가 같은 경우는 이제 와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굳이 역률계는 필요 없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요 변전소 쪽 이제 요 필요 없는 계측 장치, 그래서 역률계가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얘네들을 운영을 하던 중 과전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과전류가 들어오면은 계측 장치가 계측을 할 거고 신호를 갖다 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경보 장치가 삐용삐용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경보장치는 5천에서 뭐 만 사이가 있고 뭐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경보장치가 삐용삐용 울려줘야 될 것이고, 얘가 온도가 막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온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냉각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얘가
스스로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약 바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냅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로 한번 쓱쓱 문대고 그냥 냅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냅두는 거는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는 잔행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잔행식은 사용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주요소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 할 거냐면 타냉각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타냉각, 강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로도 할 수도 있고, 기름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규정상, 시험 문제 규정상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자, 압축 공기 장치를 이용합니다. 압축 공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빵 갖다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기의 보급이, 뭐 공기의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끊어져서 따로 보급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1회 이상은 사용 가능해야 하며, 우리 소화기 같은 데 보면 눈금 있죠? 그 눈금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소화기 분말이 어느 정도 있다, 압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1.5배에서 3배 사이의 눈금 게이지를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보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사용 가능해야 되고, 눈금 게이지가 1.5에서 3배는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수압으로 사용할 때는 1.5배, 기압으로 사용할 때는 1.25배인데 시험 문제는 기압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요. 수압만 1.5배. 얘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안 적고 문제 풀 때 따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러한 타냉각 방식을 이용을 해서 팡 때리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쭉 떨어졌어요. 온도가 쭉 떨어졌다가 얘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가지고도 안 됐으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게 뭐냐면 자동 차단 장치입니다. 자, 자동 차단 장치가 이제 동작해야 되고요. 어떤 상태에서 용량 얼마 이상의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쓸 건데, 자,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전기나 전동기를 운전을 하던 중 과전류의 인입 등에 의해서 기기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온도가 상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계측기가 동작을 해서 계측을 하고 경보장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경보장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용량값이 이제 있는데 그 용량값은 좀 별도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보장치가 삐용삐용 울리더라. 일반적으로 5,000에서 10,000 사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울리고 나서는 타냉각 방식, 잔행식은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타냉각 방식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타냉각 방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압축 공기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전기 보급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따로 보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고요. 압력계의 눈금 게이지가 1.5배에서 3배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수압으로는 1.5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압으로는 1.25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제 온도가 상승한다면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되고요. 요 놈이 어떤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동 차단 장치 용량값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00kW입니다. 100kVA. 자, 요 놈은 풍력발전 시설로 유압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온도가 상승한다면 100kVA 이상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은 500. 자, 얘는 수력발전 시설, 수차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수력발전 시설로 유압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온도가 상승한다면 500kVA 이상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0kVA인데 얘는
슬러스트 베어링이 온도가 상승할 때 온도가 상승할 때 2000kVA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되고 10,000kW는 내부 고장 시 죄송합니다. 10,000kVA 10,000 내부 고장 시 10,000kVA 이상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00kW예요. 자, 요 놈은 그대로 씁니다. 슬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오늘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마모되거나 온도가 상승할 때. 자, 이때는 10,000kW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적은 요 내용은 법령상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대로 적은 겁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100, 수력은 500, 그 다음에 내부 고장은 10,000. 얘는 보통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슬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온도가 상승할 때 몇 kVA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내용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몇 kVA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얘는 마모 안 돼요? 얘도 마모 되죠? 근데 법령에는 요렇게 딱 단어가 구별돼서 써져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별해서 써져 있는데 킬로와트로 주어지느냐 킬로볼트암페어로 주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슬러스트 베어링 이 단어 하나, 얘는 베어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슬러스트 베어링 딱 보고 마지막에 킬로볼트암페어로 되어 있느냐 킬로와트로 되어 있느냐 요거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잠시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네. 자,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는 일단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500에서 15,000 kVA 미만일 때와 15,000 kVA 이상이에요. 자,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조상기를 갖다가 배우면서 뭐 역률 계선이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건 QC는 뭐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계산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차단 장치 어떤 거에 대한 차단 장치에 대한 용량값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500에서 15,000 kVA 미만일 때는요. 내부 고장 과전류에 대한 자동 차단 장치 시설이 돼야 되고요. 이 용량값을 갖는 자동 차단 장치 시설이 돼야 되고, 여기는 내부 고장의 과전류, 그 다음에 과전 앞까지 차단하는 용량값을 가져야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요. 전력용 콘덴서 딱 보면은 15,000 kVA 이상은 지금 세 가지잖아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 앞. 없으면 여기고 있으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만 구별하시면 돼요. 과전 앞까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과전 앞 15,000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조상기는 15,000 kVA 이상이고요. 이상이고, 내부 고장에 대한 15,000 kVA의 자동 차단 장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 조상기 그러면 내부 고장은 15,000, 조상기, 내부 고장은 15,000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조상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들도 있어요. 뭐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발전 시설에서 이 발전 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 장치가 바로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 차단 장치 시설이 바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순도는 뭐 85% 이상으로 항상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8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정확하게는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 장치가 바로 올려줘야 되고, 항상 85% 초과로 유지해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85% 초과는요, 법령상에는 없고요. 법령에 있는 내용은 85% 이하, 그러면 경보장치 시설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발전기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과전류 인입이라고 그랬죠. 과전류가 들어왔었을 때 기기를 갖다가 망가뜨리게 되면 사고의 범위, 정전의 범위가 이제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과전류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보호장치 시설에서도 과전류 차단기라든가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자, 50번 문제는, 50번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연결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용량값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시키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용량이 얼마 이상인 발전기에 자동 차단 보호장치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설마 법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독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이 다 끝나면 좀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좀 속독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차 유압 현저히 저하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때 용량 요거 수차 용량 요거만 딱 보고 바로 찾아야 돼요. 그거 얼마요? 500이 되겠죠. 풍력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에 수차, 수력발전시설은 500이라고 그랬죠. 자, 51번. 수력발전소 발전기 내부의 고장, 용량이 얼마냐? 내부의 고장, 그럼 얼마예요? 만이죠. 정답 4번. 자, 52번. 슬러스트 베어링 어쩌고저쩌고 몇 킬로볼트암페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킬로볼트암페어라고 했으니까 2000. 자, 그 다음 53번. 슬러스트 베어링으로 몇 킬로와트냐라고 했으니까 1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충 요령인지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제가 촬영이 다 끝나면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법규 교재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푸는데, 빨리 속독으로 이제 푸는 요령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56번. 자, 5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특별고압용 변압기 냉각 방식 중 냉각장치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탄냉각 방식을 써야 된다고 했죠. 스스로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잔행식이 되겠죠. 정답 1번. 자, 57번.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을 때 어떤 장치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경보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측기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 신호를 쏘게 되면 경보장치가 제일 먼저 동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61번.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얼마 이상이냐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 고장 있죠? 내부 고장, 과전류, 그리고 과전압이 들어갔으니까 15,000.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62번.
전력용 콘덴서 15,000 이상의 경우 차단하는 장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찾아라. 15,000원이 넘으면 세 가지잖아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 그러면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이니까 2번 틀렸네. 요게 내용만 바뀌어서 나와요. 요 2번 내용이.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정답 2번. 64번. 자, 이번엔 조상기입니다.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용량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물어보는 거고요. 조상기 용량은 얼마? 15,000. 전력용 콘덴서하고 수치가 같기 때문에 외우시기는 편할 거예요. 15,000. 67번. 자, 다음과 같이 되었을 때 어떤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얘기했죠.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견디는 거는 단락전류, 선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죠. 단락전류 4번. 68번. 자, 다음 변압기에 시설하는 계측장치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부터 갑니다. 전류 필요하고요. 전력 필요하고요. 주파수 필요 없고요. 변전소, 전압 필요하고 주파수 필요하고 전력 품질 필요 없고요. 발전소에 보통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압 필요하고 전류 필요하고 전력 필요하겠죠. 정답 3번. 4번에 전력 필요하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자, 근데 이 문제가 잘 나오죠. 70번. 다음 계측장치인데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 역률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90% 이상은. 자,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74번. 다음 압축 공기 장치 주 공기 탱크는 어떠한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 소화기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1.5배에서 3배. 3번 되겠고요. 75번. 자,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 투입 또는 차단을 연속해서 몇 회 이상 사용 가능해야 되냐? 최소한 몇 번? 한 번 이상은 쓸 수 있어야 된다. 1번 되겠습니다. 78번. 자,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수압. 자, 시험 문제는 수압만 나온다라고 했죠? 규정에 보면은 기압도 있어요. 1.25배 기압도 있는데 걔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요. 수압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뭐 기압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압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1.5배로 몇 분간 시험을 한다. 자, 시험 시간 얘기하는 거죠. 시험 시간 우리 절연 내력 시험할 때 했던 얘기죠. 자, 10분간 간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자, 경보장치 발전기 내 수소의 순도가 몇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 되느냐. 자, 수소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물론 문제 있어요.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수소 순도 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거고요.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울려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9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정답? 85% 3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선로 파트 3장 전선로 파트에서 할 거고 전선로가 제가 법규 촬영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각각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좀 내용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